안녕하세요. 여행한잔의 상권펠사 여행작가 문상건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 전라남도 진도를 여행할 때 꼭 가봐야 할 곳 7군데를 소개합니다. 처음 세 곳은 진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고즈넉함을 느끼며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곳이고요. 다음 세 곳은 진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관광지로 진도계 테마파크와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그리고 90분 동안 진도 바다를 유람하는 동물섬 투어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진도 특산품을 파는 곳을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곳은 울림산방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남하의 대가였던 소치 허련선생이 살던 곳으로 아름다운 경치와 허련선생과 그 후손들의 미술작품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피어오르는 안개가 마치 숲을 이룬 것처럼 아름다워서 울림산방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안개가 없을 때도 울림산방의 모습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넓은 초록잔디가 제일 먼저 보였는데요. 이어서 나타난 연못과 울림각의 아름다운 자태가 모든 관광객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연못 한가운데 있는 만개한 배롱나무가 더위를 싹 가시게 할 만큼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정말 예쁘다는 말을 계속 쓸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 예뻐서 연못 주위를 돌며 사진 찍는 손이 바빠졌습니다. 대충 찍어도 최고의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곳이니까요. 가족이나 연인에게는 최고의 스팟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정원에는 멋진 수영을 자랑하는 나무가 여러 그루 있고 벤치까지 있어서 한가롭게 고즈넉한 경치를 즐기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치 허련선생과 그 후손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한 소치 기념관에 갔는데요. 규모도 크고 그림에 대한 설명도 상세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반응하는 디지털 전시도 멋있고 신기했습니다. 여느 서울의 유명한 미술관 못지않게 전시 구성이 뛰어나고 관리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미술관에 일부러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여행 중에 뜻하지 않게 만난 이 시간이 감성을 충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쌍계사입니다. 쌍계사는 울림산방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울림산방과 함께 다녀오기 좋은 곳인데요. 도성국사가 창건한 뒤로 1000년을 훌쩍 넘은 고찰로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여러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데요. 이날은 역사적 가치보다도 대웅전 앞에 빨갛게 만개한 배롱나무 한 그루가 시선을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울림산방의 배롱나무와 또 다른 느낌으로 가슴을 뛰게 했는데요. 대웅전을 배경으로 배롱나무 아래에 앉아서 사진을 찍으니 이건 웬만한 화보보다도 더 예쁜 것 같았습니다. 저는 8월 말에서 9월 초로 넘어가는 시기에 여행했는데요. 배롱나무는 7월부터 늦가을까지 꽃을 피운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예쁜 풍경 가슴속에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운림 산림욕장입니다. 앞서 배롱나무 한 그루와 정원이 에피타이저였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숲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운림산방과 쌍계사에서 차로 10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피톤치드 충전을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운림 산림욕장은 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무장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길 찾기가 쉬워서 마음 편하게 걷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화단을 조성하고 있고 원두막과 벤치도 넉넉했고요. 간단한 액티비티나 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잘 마련되어서 어른은 쉬고 아이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일상에서도 마음이 바쁘지만 여행 중에도 여행을 최대한 즐기려고 잘 쉬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쉴 수 있는 곳을 여행 코스에 포함시킨다면 여행 일정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진정한 휴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도의 고유명사 같은 곳이죠. 진도계 테마파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도계를 알지만 진도계가 얼마나 영리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이곳에서 진도계를 비롯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개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어릴 때 진돗개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진도에서 대전으로 팔려간 진돗개 백구가 주인을 그리워하며 무려 7개월 동안 300km를 달려 진도에 돌아온 이야기인데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테마파크 야외에서는 진돗개 2마리와 새끼 4마리가 뛰어놀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돗개 공연 시간이 됐습니다. 진돗개 어울마당에서 진돗개가 조련사와 함께 글자 맞추기, 점프 등 여러가지 공연을 했는데요. 그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늠름해서 사람들이 공연 내내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연 내용은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낮아서 진돗개가 훈련 때문에 힘들어 한다거나 하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체험관입니다. 체험관 앞에는 뽕할머니상이 있는데요. 예로부터 진도에는 호랑이가 많았고 호랑이를 피해 모도라는 섬으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처 피신하지 못한 할머니가 가족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적처럼 진도와 모도 사이에 바닷길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또 3, 4월엔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갔을 때는 바닷길이 열려있는 걸 볼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을 재현한 체험관에서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뽕할머니 이야기와 바닷길 소개가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스크린이 양옆으로 쫙 열리면서 가상의 바닷길이 펼쳐집니다. 이 길을 지나서 이동한 체험관에서는 진도의 먹거리와 명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열지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축제에 맞춰서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6번째 가볼 만한 곳은 동물섬 투어입니다. 진도 쉬미항에서 아일랜드 제이호를 타고 약 90분 동안 진도 앞바다에서 특별한 모양의 섬을 구경하는 유람선 투어입니다. 원래는 진도에서 유명한 세박낙조를 감상하는 일몰 시간대에 맞춰 타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날씨가 받쳐주지 않아서 하루 연기했다가 다음날 흐린 날씨에 타게 됐습니다. 아일랜드 제이호는 71명이 정원인 아담한 유람선인데요. 가이드분께서 바다를 오가는 배와 양식장 그리고 각 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한층 더 재미있는 투어가 됐습니다. 특히 이날 날씨가 좋지 않아서 시야가 조금 아쉬웠는데요. 친절하게도 직접 찍은 사진을 보내주셔서 동물섬 투어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섬은 광대도인데요. 광대처럼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섬이라고 해서 광대섬이고 이 섬에는 사자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먼저 드러난 건 숫사자입니다. 입을 크게 벌린 숫사자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 다음은 아기 사자와 마기 할멈이 입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배가 가까워질수록 입이 살짝 닿았다가 다시 멀어졌고요. 이어서 눈을 가늘게 깜빡이는 아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저 멀리 구멍 보이시죠? 각도에 따라 눈을 감았다 뜨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배가 크게 한 바퀴 돌고 나면 반대편에서는 암사자의 모습이 보여서 사자 가족이 살고 있는 광대도라고 불립니다. 이 밖에도 구멍섬이라고 불리는 혈도를 지나면서 뻥 뚫린 구멍 뒤로 바다와 소나무가 보였습니다. 또 치켜든 엄지손가락을 닮은 손가락섬인 주시도를 지나고요. 이어서 발가락섬인 양덕도를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엄지와 검지발가락이 보이네요. 그리고 파도 소리가 마치 방구 소리 같다고 해서 방구도라고 불리는 새 섬이 있는데요. 이 섬에는 입을 쩍 벌린 악어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도의 풍경을 감상하며 날씨 좋은 날 낙조까지 본다면 진도 여행 최고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날씨에 따라 운항이 중지될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꼭 문의해 보시고요. 보물섬 투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도 특산품을 살 수 있는 진도읍 조금시장과 진도 명품관도 다녀왔는데요. 진도 전통시장에서 재래시장의 모습을 구경하고 막걸리 한 잔 그리고 명품관에서 홍주 한 병 사왔습니다. 또 맛집 7군데도 자세하게 소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에 링크로 남길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진도에서 즐겁고 행복한 여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